응급실은 생생하고 절박한 에너지로 맥동하며 각 숨소리는 삶을 위한 투쟁을 반영합니다. 번쩍이는 불빛은 길게 그림자를 드리워 왜곡시키며 방을 기괴한 댄스 플로어로 만들었다. 의료진의 긴박한 외침으로 공기가 진동하고 각 단어는 생존의 교향곡에서 날카로운 명령이다. 민준의 눈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애쓰고 그의 시선은 주변의 소용돌이치는 혼돈 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의 지친 얼굴은 평생 동안 싸우고 졌던 전투들을 반영하며 각 주름은 인내의 증거이다. 절박한 외침이 혼돈을 뚫고 울려 퍼진다. 환자분, 일어나세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의 얼굴은 말하지 않은 진실의 무게를 드러낸다. 민준의 복잡한 차트가 책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그의 고투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의사의 목소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울려 퍼진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 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암울한 예후로 어두워진다. 의사는 침울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정밀 검사 결과 솔직히 기적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기고 의사의 말에 담긴 말하지 않은 무게감으로 가득 찼다. 텅 빈 집의 고요함 속에서 민주는 그림자에 가려 홀로 앉아 있다. 그의 손에는 약 봉지가 헐렁하게 걸려 있었고 이는 그의 쇠약해져가는 건강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의사의 말을 되새겼다. 55세. 의사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어. 내 몸, 이 기계는 완전히 녹슬었고 내 심장은 곧 터질 시한폭탄과 같아요. 세상은 내게 끝났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들은 틀렸어. 모든 것의 시작은 비 오는 날 도서관에서 만난 수수께끼의 노인이었지. 고요한 아침, 민준 노인은 일어나려고 애쓰며 그의 얼굴은 노년의 피로를 반영합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시간의 흐름과 잃어버린 활력을 냉정하게 떠올린다. 테이블에는 설탕 시리얼과 가공 소시지로 구성된 단촐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고 이는 일상에 갇힌 삶의 상징이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들어 올리고 각 한 입은 기쁨 없는 존재의 증거이다. 그는 열정 없이 씹고 각 동작에는 생명의 불꽃이 부족하다. 그는 삼킨다. 그 행위는 그 앞에 펼쳐진 날만큼이나 공허하다. 소파에 앉아 나는 현재를 벗어나려는 헛된 시도로 끝없는 TV 채널의 흐름에 빠져든다. 제 젊은 시절의 먼지 묻은 사진이 현재의 제 모습을 비웃는 듯합니다. 코트에서 가볍게 움직이던 날들을 적나라하게 떠올리게 합니다. 계단이 눈앞에 웅장하게 펼쳐져 있고 각 계단은 숨이 가쁘고 아프게 만드는 엄청난 노력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위로 올라갈 때마다 제 무릎은 항의의 목소리를 내며 집안을 울리는 삐걱거림과 신음소리의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착륙 지점에 도착하여 숨을 고르며 잠시 멈춰 섰다. 오르막길을 오르느라 몸이 회복하려 애쓰는 동안 매 호흡이 승리감으로 다가왔다. 피로가 나를 덮치며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과 몸에 불가피한 쇠퇴를 무겁게 상기시킨다. 텅 빈 집에서의 고독한 저녁 식사는 깊은 고독의 장면을 연출한다. 민주는 스마트폰을 바라보며 용기를 내어 연락할까 망설인다. 차가운 화면은 그의 망설임을 비추며 방황하는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열어보지 않은 각 메시지는 장벽이 되어 그의 고립감을 강화한다. 그는 침묵의 섬에 홀로 남아 세상과 단절되었다. 손대지 않은 식사는 그의 정서적 기아를 상징한다. 고요한 도서관 창문에 빗방울이 들이치며 민준의 마음속에 이는 폭풍을 비추고 있었다.
노인이 나타났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에도 날카로운 눈빛을 지녔고 걸음걸이는 놀랍도록 활기찼다. 노인은 다시 피어나는 지혜라는 제목의 책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말한다. 나이가 드는 것을 느끼는 것 같군. 대부분의 노인들은 노화를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야. 이 책이 당신의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적힌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단순히 따르면 당신의 몸은 분명히 당신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의심하지 말고 단 하루도 거르지 않는 거야. 노인이 사라지자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민주는 눈앞의 고대 문헌에 따라 깊이 몰두해 행동한다. 새로운 결심으로 민주는 냉장고에서 모든 인공적인 유혹을 제거한다. 그 테이블은 생생하고 자연스러운 색상의 장관으로 변모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창조물, 즉 눈앞에 펼쳐진 자연의 아름다움을 응시한다. 민주는 깨어났고 그의 몸 안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과거의 고통을 거스르는 가벼움의 기미가 있었다. 며칠이 몇 주가 되면서 민주는 공원을 맴돌고 발걸음은 더욱 가벼워진다. 민준의 목소리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울려 퍼진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몸의 모든 세포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민주는 꼿꼿이 서서 등을 꼿꼿하게 세우고 얼굴은 혈색이 돌며 그의 되살아난 삶을 증명했다. 민주는 도서관으로 돌아와 아무도 그 노인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책을 펼치고 페이지는 잊혀진 만남의 비밀을 속삭였다. 그의 눈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확인해줄 흔적, 단서, 그 무엇이라도 찾기 위해 각 페이지를 훑어본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QR코드가 나타나 진실을 여는 미세한 열쇠가 됩니다. 민주는 이 숨겨진 단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도서관은 배경으로 사라지고 민준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는 오래된 물류창고에 도착해서 광대한 지하연구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발견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더 이상 친절한 노인이 아닌 막강한 권력의 소유자 최 회장이 나타났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민준을 환영한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민준 씨. 아니면 페르세포네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성공 사례라고 해야 할까요? 민준은 충격과 불신으로 눈을 크게 뜨며 묻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저 책은 뭐고 당신은 누구세요? 최 회장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그 책은 우리 연구의 종합본입니다. 우리는 삶의 의지를 잃었지만 특정 유전적 요인을 가진 당신과 같은 노인들을 찾아왔습니다. 최 회장은 민준의 아버지에 대한 잊혀지지 않는 모습을 공개하며 민준 내면에 묻어두었던 감정의 폭풍을 일으킨다. 최 회장은 당신의 아버지는 나의 동료이자 이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기술이 인류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스터리한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 계시는 민준에게 육체적인 타격처럼 다가왔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오랫동안 잊혀졌던 기억들을 되살렸다. 최 회장은 차갑게 밝힌다. 우리는 당신이 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을 것을 확신했지. 당신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계획의 일부였어. 당신의 무력함과 병. 아마 그 시작은 순수한 우연이 아니었을 거요. 민주는 자신의 삶의 불행 뒤에 숨겨진 사악한 조작을 깨닫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 휘청거린다. 최 회장은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최후 통첩을 전달한다. 자, 선택해. 과거의 진실을 묻고 우리와 함께 인류의 미래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평범하고 병든 노인으로 돌아갈 것인가? 당신의 몸은 우리 없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